또 떨어졌네. 최종까지 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이번 달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리야, 니 어디 면접 보고 왔나? 응. 근데 표정 보니까 또 죽 썼나 보네. 묻지 마. 근데 언니는 맨날 오는 거 같은데 진짜 취직한 거 맞아? 당연하지. 왜? 일자리 급하나? 응. 이번 달 월세에 내야 할 공과금도 수두룩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어디 좋은 일자리 없나? 이거 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항공권이랑 숙소는 다 제공해준다는 거지. 이 영지 언니는 이 좋은 일자리를 왜 이제 소개시켜주는 거고. 어쨌든 가서 통역만 좀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바짝 벌어서 들어와야 되겠다. 해외 취업인가요?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 왜 이러시는데요?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지? 네, 통역만 하면 된다고. 그래, 통역. 일단 여권이랑 핸드폰 내놓고. 그거는 왜? 무슨 말이 많노? 네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고 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권이랑 핸드폰 내놔라. 분위기 이상한데요? 자, 이거 읽어보고 1시간 뒤에 일 시작한다. 이게 뭐지? 무슨 시나리오인가? 이거 통역하는 건가? 이거 뭐야? 야, 부산 3호 시작해라. 네? 닌 이제부터 부산 3호다. SNS로 남자들 꼬셔서 투자받게 하는 거 다 읽어봤지? 아니, 저는 통역하러. 니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바로 저는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성적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제야 좀 넘어오는 것 같네. 여기 캄보디아 쇼핑몰에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 좀 받아라. 오늘은 한 5천만 받으면 되겠네. 5천이요? 왜, 너무 작나? 아니요, 금액이 너무 커서. 오늘은 시작이니까 이 정도고 일주일 뒤엔 1억 땡겨야지. 예. 니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알지? 제가 어떻게.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여권이랑 휴대폰 다 내한테 있는 거 알지? 네 신용불량자의 사기꾼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잘 좀 해라. 어? 저 진짜 한국 가고 싶어요. 엄마도 기다리시고. 여길 나가시겠다. 그럼 1억만 내라. 아니,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그럼 일을 해야지. 계속 찡찡거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줄 테니까 빨리 시작해. 빨리 하라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일을 어쩝니까? 큰일 났네요. 이상하네. 아리가 왜 계속 통화가 안 되지? 캄보디아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 설마 우리 아리도? 여보세요? 우리 딸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수사 좀 해주세요, 네? 엄마의 요청 이후 저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죄 조직도 경찰에 검거됐고요. 그런데
영지 언니가 거기랑 한패였다고? 그래. 일부러 네 끌어들이려고 계속 네 주변을 맴돌았단다. 아이고. 그리고 니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왜? 나는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리 씨가 여러모로 뭐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일단 빠져나왔다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박배영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이 문제가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사로 이 사건을 접하셨겠지만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갔던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캄보디아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한국인을 노린 범죄 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에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이들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냐, 감금의 피해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보는군요.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이건 범죄가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최근 진행된 사건을 보면 중국인 총책을 필두로 캄보디아 등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등의 불상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사용해서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그런 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의 여성을 사칭해 수일간 대화를 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쌓습니다. 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를 보면 이런 범죄 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의 구성을 보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콜센터, 모집책, 송금책, 세탁책, 인출책, 전달책으로 되어 있고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며 서로를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조직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이나 조퇴 시에 벌금을 내야 하며 상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출근 및 야근 여부, 실적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2시간의 야근을 추가로 강제하는 등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신규 조직원을 또 모집을 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조직원들은 학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으로 모집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 뒤에 고수익 일자리를 제의하면서 이를 수락하면 미리 마련해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한 조직원의 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귀국을 원하는 경우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했으며 사무실 외부에 총을 든 경비원 등을 두고 아이고야. 컴퓨터 모니터 등을 CCTV로 상시 감시해왔습니다. 이야.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자, 지금 피해자 아리 씨를 위해서라도 이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최소 5가지의 제명으로 기소하여 처벌하고 있고 범죄 조직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범죄 수익, 피해자 수, 피해금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형이 선고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영지 씨 같은 경우는 모집책이고요. 김범호 씨 같은 경우는 관리책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영지 씨는 지인 등을 모집하여 캄보디아에 보내는 모집책 일명 에이전시 역할을 했고요. 김범호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제명의 경화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 범행 기간, 수익, 정가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영지 씨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김보모 씨는 최소 4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제 바가리 씨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취업 사기에 속아서 피해자인데, 자, 근데 사실 사기 범행에 가담을 하기는 했단 말이죠. 바가리 씨도 혹시 사기 범행 가해자로 처벌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취업 사기의 피해자가 맞고 사실상 감금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선의의 제3자, 즉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인책, 일명 채터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야, 바가리 씨 같은 경우에 통역을 하는 줄 알고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로맨스 스캠을 하면서 피싱 범죄를 시키니까 그리고 협박을 하잖아요. 이거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처벌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건 맞는데요. 실제 최근 선고된 판결을 보면 바가리 씨와 같은 분들이 법원에 감금, 협박 등 강요된 행위를 주장하며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실제 감금, 협박 등 강요 정황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거나 감금, 협박이 사회 통념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이 있어야 법원에서 좀 강요가 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대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육체적 강제뿐 아니라 윤리적 강요까지 포함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다른 선택이 전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한 감시나 언어적 협박, 경제적 압박 정도로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감금이 실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연락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 여권과 휴대전화도 다 뺏겼고요. 뭐 오늘 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 뭐 해를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법원은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요.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이체 내역, 로맨스 스캠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가리 씨가 김보모 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에 대한 것은 바가리 씨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서의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야, 진짜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 봐서는 진짜 확실히 억울하다라는 네. 건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가리 씨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무적으로 일단 바가리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이영지 씨에게 속아 캄보디아에 통역 일을 하러 간 정황을 상세히 얘기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던 정황을 말하고 김보모 씨 등 범죄 조직에게 위협을 당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고 감금 당시의 피해 사진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강요된 행위임을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증거를 참작해서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게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극적 가담인 점을 강조해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리 씨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바가리 씨의 로맨스 스캠 유인책으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실제 선의의 제3자가 사기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네. 이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더라도 이영지 씨에게 속아 취업 사기를 당하고 김보모 씨에게 협박을 당한 가담 동기나 역할 수행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SNS에는 여전히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넘쳐납니다. 경제적 절박함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당하게 되어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절대 가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